특히나 대형사들 중에서는 원전 쪽에 강한 회사,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LNG 쪽에 강점 있는 회사, 대우건설, 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건설. 해외 쪽에 강점 있는 회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소위 말해 6대 대형 건설 중에서 해외 수주 비중이 좀 가장 높은 곳은 어디? 일반적으로는 대표주라고 불리는 현대건설, 그리고 네네네네. 현대건설을 얘기할 때는 자회사로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네네네. 해외 비중이 높고요. 물론 최근에는 국내 주택 시장이 워낙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엔지니어링 붙어 있는 회사들은 해외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네.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축에는 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해외 비중이 높겠죠. 그 외의 부분들은 최근에 국내 비중 좀 많이 높아졌고 해외 시장을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림, GS, 대우, SK, 뭐 포스코 이런 쪽들도 해외 포션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막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해외 수주가 크게 증가한 쪽은 없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 해외 수주라는 부분들이 국내 산업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그쪽에 자회사로 있는 건설사들이 그쪽 현지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도 해외 수주로 잡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잘 아시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현대와 삼성 이런 쪽들이 해외 수주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 쪽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지만 그냥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좀 봐라. 국내 시장이 훨씬 그래도 좀 수익률도 좋고 큰데 굳이 해외 쪽에서 이 수익성이 굉장히 건설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한번 비교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롯데나 뭐 SK 에코플랜트나 DL, ENC나 뭐 이런 데들 보면은 건설 외에도 뭐 개발 사업 쪽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확장도 좀 깨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좀 사업 확장을 하는 데 따른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점에서 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돈이 있다는 얘기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디벨로퍼 사업이라는 게 네네. 결국은 형태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을 싸게 구입하느냐 그쵸. 이게 그쵸.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향후에 좋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말하기가 좀 섣부른 시점이다라는 거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을 해서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싸게 확보를 많이 한다면 수익성이 좋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향후에 분양가 자체를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양 리스크가 항상 따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을 잘 고려를 해서 어느 시점에 할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사업 진출 자체로 좋다 나쁘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대형 건설사들 주가가 최근에 또 다시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굳이 건설뿐만 아니라 원자재 아닌 건설 중장비 여러 분야를 확대해 봤을 때 이 기업은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기업들 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바텀업 시장이 아니라 이제 매크로 시장이고 파월의 말 한마디에 네, 주가가 네. 이렇게 급변동을 하는 그죠.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주들이라든지 관련주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조정을 받아와서 각 개별 업체들의 다른 추가적인 매력들을 고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총 비중 자체가 너무 줄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때 이제 바스켓으로 담든지 아니면 대표주를 담든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자체들의 개별 모멘텀 자체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부 다 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택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서 해외 쪽이나 원전이나 LNG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모든 관점에서 공통되는 업체들이 이제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사들 중에서는 원전 쪽에 강한 회사,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LNG 쪽에 강점 있는 회사, 대우건설, 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건설. 해외 쪽에 강점 있는 회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다른 업체들도 국내와 해외의 비중이 좀 비슷하긴 한데 네네. 그 상태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더 좋아요, 현대건설이 더 좋아요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차별점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싸 보이는 종목 아니면 좀 더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사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갈 때도 다 같이 가더라. 그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 위험한 시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 한 가지 좀 팁을 주신다면 뭐 잘 아시는 분들이야 워낙 잘 알지만 처음 이제 건설주를 담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팁을 주자면은 이 부분은 기본으로 좀 보고 들어가라 하는 게 좀 있을까요? 건설주도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네네네. 특히나 주식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매수 종목을 고려를 네네네. 하실 때 확률의 영역에 투자를 좀 하지 말고 확실한 거에다 좀 투자를 해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찾기는 힘듭니다만 뒤에 있는 그 수주 잔고 자체가 얼마 정도가 있고 얼마 정도의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무조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 수준의 수주 잔고와 이제 매출액 증가가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날 때 매출액 증가도 느리게 올라가는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좀 시장 아무래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뭐 예측이라는 거는 무의미하기도 하고 쉽지는 않지만은 9월달 되면 개편한 발표도 있고 연말 금리 인상도 이슈도 남아 있잖아요. 후반기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를 좀. 부동산 시장 자체는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힘든 시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작년이 이제 피크 이제 네. 올해부터 점진적인 하락 그리고 네. 내년부터 조금 좀 급격한 하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전망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투자의 근본이 되는 부분 수익률이 악화 수급, 공급 과잉 뭐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격 하방을 보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예금 금리 측면, 투자 수익률의 측면이라는 거죠. 네. 안주는 사상 수익률보다는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항상 높아야지만 최소한 적정 가격이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려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 가격까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려진 부분도 있지만 내재 수익률 측면에서 최소한 똑같아서는 져야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아지려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든지 이 정도 가격의 기준금리 3%가 지속되는 기간이 오래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맞는 수준까지는 균형까지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수준이 있고 내년부터 강남 지역에서의 입주 물량 자체도 좀 늘어나는 기간이 네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군님은 이제 신물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주식도 이제 보시잖아요. 네네. 투자할 수 있으시면 아파트나 이런 실물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부동산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금전적으로 괜찮을 거라는데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괜찮아질 걸 확신을 네.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 수준의 자산을 쌓을 때까지는 부동산 외에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충분히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은 주식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편할 테니까. 이제 부동산도 당연히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돈을 벌기 위한 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은 주식도 위험한 상태입니다만 네네. 저평가된 부분들을 고르는 법들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재 수익률 자체가 많게는 8에서 12% 정도 사이가 나온다. 그게 네. 주식 배당 수익률이 됐든 채권 수익률이 됐든 임대 수익률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시점에 맞는 가장 유리한 거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 폭락이 먼저 있어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좋아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먼저 발생을 했더라라는 부분이고 임대 수익률은 수도권 외곽까지 나가도 아직은 이제 4% 정도 수준. 이제 핵심지는 안전자산과 역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다.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은 있지만 막상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정책도 너무 수시로 바뀌고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거는 좀 네, 확실하다. 맞습니다. 항상 관심만 두지 마시고 특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보시고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보시면은 나중에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구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또 주식초등학교 맞게 주린이를 데려다 또 이제 할 계획도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순수 주린이 대상으로도 한번 교육 좀 한번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